자,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번에 가시면 도시군관리계 결정 후 시의 효력. 자, 지난 시간까지 도시군관리계를 뭐 했냐면 입안하고 결정했어요. 그럼 결정까지 하고 마무리한 게 고시입니다. 그럼 이제 효력이죠.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 도시군관리로 결정하면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이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네 글자로 지형도면이라 해요. 이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계획이기 때문에 문서로만 보여주면 우리 일반민이 이해를 못합니다. 내 땅이,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용도지에 뭐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도면으로, 도면이라는 얘기는 그림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문서 보는 것보다 그림 보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럼 지형도면을 별도로 작성을 해야 돼요.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마지막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고시 하면 일반인이 그걸 보고 내 땅이 용도지에 뭐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효력이 발생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밑줄 딱 걸어놓으세요. 효력은 지형도면을 뭐 한 날? 고시한 날이에요. 다음 날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형도면을 오늘 고시했다.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효력 발생 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험에. 그래서 이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내려가서 기득권보호 한번 가볼게요. 2번에. 자, 이미 득한 권리는 보호한다가 기득권보호입니다. 기득권보호는 간단해요. 여기서 자, 여기입니다. 지금 도시군관리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도시군관리로 결정한 내용 중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오늘 용도지역 공부할 텐데, 만약에 이 지역이 녹지지역으로 지정했대. 녹지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자, 녹지지역이면 개발지역이에요, 보전지역이에요? 보전지역이에요. 그럼 여기에 녹지역으로 결정하기 전에, 그 이전에, 자, 갑돌이가 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이전에 녹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 여기다 5층짜리 업무시설 짓겠습니다 하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착수했어요. 1층 건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지역이 녹지역으로 결정된 거예요. 지정된 겁니다. 결정됐다는 얘는 지정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똑같이. 그러면 녹지 지역은 4층 이하밖에 못 짓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몇 층짜리 건물 허가받았죠? 5층짜리 허가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었어. 공사에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녹지역을 정해서 이 사람들 건물 짓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은 그 이전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권리를 보호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득한 권리가 있는 거죠. 이미 득한 권리가 5층짜리 업무를 짓겠다라고 이미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긴 키워드가 이거예요. 받아서 뭐 했어요? 착수했죠. 그럼 이 사람은 녹지역으로 지정되는 관계없이 공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걸 5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기득권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손대지 말고 이것만 딱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뭐한 자? 착수. 그래서 도시군관리 결정 당시 임의란 얘기는 그 이전에 그런 뜻이에요. 그 이전에 결정되기 전에, 예를 들면 이 지역이 녹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물론 뭐 그 전에 전제 조건은 허가 등을 받아서 착수를 했겠죠. 적법하게. 착수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착수한 자는 내려갑니다. 자, 도시군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이 지역이 녹지역으로 지정되는 관계없이 공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이거를 다 합쳐서 5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기득권보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3번 내려가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게 나오죠. 지형도면이에요. 밑줄. 지형도면. 그럼 여기 지형도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시군관리로 결정되고 나서 도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기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형도면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도시군기본계획도 장기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게 맞죠? 그럼 지형도면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지형도면 나오면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나서 그 결정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도면을 펼치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작성하는 도면의 이름이 지형도면이라고 보시면 돼. 그 지형도면. 그래서 일단 지형도면도 작성자라고 나오거든요. 1번에 여러분들. 작성자라는 얘기는 행정처 중에 누가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작성자 옆에 작성 옆에다 써놔요. 그냥 써놓으세요. 새로 자꾸 나온다고 새로 외우면 너무 많아져 양이.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반권자라고 써놓으세요. 이반권자.
도시군관리계 입안권자인, 줄여서 우리끼리 입안권자라고 할게요. 자, 그럼 도시군관리계 입안권자인, 자, 입안한 자가, 자,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끌고 와서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도시군관리계 입안권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나, 여러분들? 원칙은 몇 명? 6명. 그 6명 나와 있네, 지금? 원칙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추가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입안권자가 똑같다라고 하시면 돼. 그리고 예외적으로 2명이 더 있었잖아요, 우리. 자, 국토교통부장에 있었나요, 우리가? 도지사도 있었죠. 그대로 나와요, 지금 똑같이. 그럼 입안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작성자가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장이 입안을 했다. 국장이 작성하라는 얘기잖아요. 도지사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관할과장이 6명이 하면 6명이 작성자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새로 외우지 마세요. 그냥 입안권자라고 쓰고 퉁 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누군지 알면 지형도면 작성권자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한번 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을 주는, 자,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이 고시가 되면 나오잖아요. 결정해서 고시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걸 4글자로 지형도면 그러는 거야.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자, 그리고 니은번에 가면 2명이 더 나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직접 뭐 했다? 자, 도시관리를 직접 뭐 했다? 입안하게 되면 본인이 작성하라고 써 있잖아, 지금. 결국은 모환자가 작성하는 거죠? 입안한 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지형도면은. 지형도에다가. 자, 그리고 2번에다 별표 하나 하시고, 그럼 여기서 하나 논점 잡아 드릴게요. 자, 원칙적인 지금 작성자가 몇 명이었죠? 6명. 그럼 이해되나 보세요. 6명 한번 써볼게요, 제가. 특별시장. 자,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있고, 광역시장이 있습니다. 자치시장 있나요, 우리? 네. 자, 자치시장이 있고, 자치도지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2명 더 있죠? 시장훈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작성을 했대, 6명이.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앞에 있는 4명 볼게요.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요 4명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결정할 수 있죠? 그럼 지형도면 작성해서 본인이 확정하는 거야. 승인 안 받아. 얘네들은 승인 받는다 그러면 X야. 승인 안 받고 본인이 확정해, 그냥. 그럼 2명 남거든요, 지금. 누구냐면 시장훈수 남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시장훈수는 입안해도 본인이 결정을 못 해요.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그럼 지형도면 작성해도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지.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형도면 승인은 여기는 2명만 해당되는 겁니다. 2명만. 누구누구? 시장훈수. 밑줄 끊어야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가시면 대도시장. 자, 시장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장이 있죠. 대도시장은 본인이 결정해요, 못해요? 하니까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써있잖아요. 가로 안에. 찾으셨어요, 지금? 그걸 이해를 하시는 거 간단하게. 이건 외우지 말고. 다 연결성 있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하고 군수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간단히. 그게 막 억지로 막 외우지 말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내려가서 3번 제목 밑줄 지형도면 고시.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그건 제목만 찍으세요. 그럼 지형도면이 뭐가 되면,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고시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고시. 지형도면도 일반인한테 알려야 돼. 내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라는 걸 알리는 거야. 그럼 결론. 지형도면을 오늘 고시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효력 발생. 그게 위에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군관리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뭐 한 날? 고시한 날. 작성한 날 그러지 말고 뭐 한 날? 고시한 날. 그때 효력 발생합니다. 라고 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내려가서 그 4번의 준용 규정은 안 봐도 돼요.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하시면 넘기지 마시고 재검토로 한번 가보세요. 맨 밑에 4번에 가면 도시군관리에 대해서 재검토하래요. 이 재검토가 타당성 검토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큰 틀로. 자, 어디서 설명드렸는지 기억을 해보세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에 부합돼야 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내용이 다르면, 자, 광역도시 내용이 A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B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 광역도시 내용이 우선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내용이 다른 기본계획의 내용은 방치하지 말고 수정하라 그랬죠. 이게 타당성 검토예요. 재검토. 기본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5년마다 이거를 정비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상익에 맞게 이걸 수정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A라는 내용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5년마다 바꾸면, 자, 밑에 내려가서도 지금 배우는 도시군관리계획 또한, 자, 기본계획이 5년마다 바뀌었나요? 지금 바뀌면 거기에 맞게 입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큰 틀로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새로 하나씩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당연히 그러시에요. 당연히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됩니다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자, 타당성 검토 규정이 동일해요. 일관성 있게 통일시켜서 5년마다 똑같이 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광역도시는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계획 중에서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동일한 시점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이를 정비해야 된다. 이게 정리해드렸고, 그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확인하셔서, 자, 관리계획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17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용도지역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용도지역은 왕별표 딱 치고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 나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소속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도시군관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군관리에 대해서 뭘 먼저 배웠죠? 입안. 그 다음에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뭘 하죠? 결정. 그리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 고시하고 나서 지형도면 작성했죠. 거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민은 입안을 할 수는 없지만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까지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해야 될 내용이 몇 개 있습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우리가 선 따라가서 내용이 아까 5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 1번을 공부하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거. 순서대로. 그럼 이렇게 가서 맨 위에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자, 1번이 아까 있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배울 거. 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공부한다, 용도지역을 공부한다. 이거 2문제 나와. 본시험 가면. 요 파트만 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2문제 이상씩 나오는 건 왕별표 딱딱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중요 표시를 해놓고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용도지역이라 그러면 먼저 의의가 나오는데, 의의는 이미 설명드렸지만,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용도지역 그러면 용도라고 하는 게 쓰임이거든. 쓰임별로 지정해주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 토지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도시군관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이 토지는 개발 용도로 쓰겠다, 아니다, 이 토지는 보존 용도로 쓰겠다를 정해주는 지역이 용도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쓰임별로. 그러면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면 개인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전부 다 뭐예요? 개발하겠지. 그럼 난개발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정해주는 지역이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라고 나오나요 지금? 네, 거기다 밑줄만 걸으시면 돼. 그게 키워드니까. 그 단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용도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중복되지 아니하게, 중복 지정이 안 되는 거고요. 자, 맨 끝에 가면, 자, 소속이 나와요, 항상. 그럼 여러분 용도지역 소속 찾을 수 있죠? 무슨 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4글자로 용도지역인데, 용도지역 지정은 도시군관리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 맞지요? 정리하시면 돼요. 자, 2번 내려가면 지정 절차가 나옵니다. 그럼 맨 앞에 국장 나오거든요. 여러분 국장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에 포함되나요, 여러분들? 그럼 결정권자가 지정권자가 똑같은 말이야. 그 결론은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는 제가 결정권자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자,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절차를 한번 내려가 봐요. 그럼 지정 절차 내려가면, 자, 지정권자는 옆에다 결정권자라고 써도 됩니다. 결정권자. 용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용도직은 일단 소속이, 천천히 가볼까요? 자, 용도직은 소속이 도시군관리직이기 때문에 도시군관리직, 어느 직에다가 자, 용도직을 도시적으로 지정한다, 관리직으로 지정한다, 이런 것들을 입안을 먼저 해야 돼. 입안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입안만 하면 지정이 안 되니까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결정을 하면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권자라고 쓰는 것은 결정권자가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 결정을 해줘야만 지정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결정권자가 원칙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었고 얘가 국장이었잖아, 우리가. 그걸 합치면 높은 사람 먼저 쓰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쓰냐면 국장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가 된다, 지정권자가 된다. 그걸 써놓은 거고요. 절차로 내려갑니다. 자, 절차 내려가시면 이 절차가 좀 내용이 많은데, 자, 일단 용도지역은 원칙이 있어요.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자,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관리로 뭐 한다고요? 결정한다, 이렇게 써 있어. 결정에 동그라미 쳐볼까 한번. 자, 그러면 하나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배운 거니까 배운 거를 끌고 와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자, 결정한다라고 용어를 썼지만 결국은 이 결정한다는 용어 속에는 이 절차를 모두 거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되죠? 입안을 먼저 해야지. 입안 절차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써요, 법에서는. 핵심은 요 단어예요. 얘네 절차를 다 합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도시군관리로 뭐 한다? 결정. 어차피 결정을 해줘야 지정이 되니까. 그러나 결정 하나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이게. 입안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고 고시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절차를 모두 거치면 하나의 용도직이 지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원칙적인 절차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밑에 내려가시면 예외가 있을 거예요, 밑에. 자, 그럼 밑에 내려가면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뭐냐면, 자,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지정될 수 있는 경우가 예외라고 보시면 돼. 그럼 절차를 뭐 할 수 있는 경우를 배우는 거냐면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다 안 거쳐도 되면 그건 예외지. 다 거쳐야 되면 원칙이고. 그 다 거치라는 얘기는 입안 결정 고시를 다 거치면 원칙이 되고 일정한 절차를 생략해도 되면 예외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자, 2번에 가면, 자, 2번에 예외 조항 중에서 기업번 내려가 보세요. 자, 용도 지역의 지정 뭐라고 써 있죠? 의제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요. 의제는 민법으로 말하면 간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간주. 그 민법 시간에 간주 배우셨나요? 간주한다. 자, 그럼 의제한다라는 얘기는 간주한다는 얘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면 보세요. 하나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이반이라는 절차 거쳐야 되죠. 어디다가 녹지지역을 지정하겠다라고 입안을 먼저 해야죠. 그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뭘 해야 되죠? 결정. 그래, 고시까지 해야만 하나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잖아요. 근데 입안할 필요 없대. 안 거쳐도 된대. 안 거쳐도 거친 걸로 본대. 이게 의제야. 일정한 절차를 생략해도 그 절차 자체를 거친 걸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이 의제는 본다라는 용어로 나와. 본다라고 하는 용어로 나온다고. 그럼 보세요. 입안을 안 해도 입안한 걸로 본다. 이게 의제입니다. 결정을 안 해도 결정한 걸로 본다. 이게 의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제는 맨 끝에 본다라는 용어로 끝나요. 본다. 이걸 우리가 의제라 그래. 그러니까 법에서는 의제된다 이렇게는 안 물어보거든, 사실. 이 의제의 뜻이 어떻게 한글로 풀어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의 용도를 지정할 때 보세요. 입안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한 내용에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만 하나의 용도직이 지정됩니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입안할 필요 없대. 결정도 안 해도 된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생략해도 거친 걸로 의제시켜주는 보는 그런 점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 그럼 지금 첫 번째 기억본이 지금 뭐라고 써 있죠? 용도지역 지정
의제라고 써 있어. 지정은 결정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여기 보세요. 자, 결정까지는 이 결정이 지정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결정까지는 의제가 된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 절차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야. 안 거쳐도 거친 걸로 보는 게 의제니까. 그럼 지금 배우는 첫 번째 내용은 몇 가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냐면 두 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배우는 거야 지금부터. 뭐하고 뭐요? 2반. 할 필요 없다. 안 거쳐도 된다. 안 거쳐도 된다. 안 거쳐도 거친 걸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잖아. 자, 그 다음에 뭘 또 생략할 수 있죠? 결정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요것만 하면 되는 거야. 고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밑에 자 A번에 가시면 공유수면 보일 거예요. 공유수면에 밑 찍으세요. 자, 앞으로 공법에서 공유수면이 나오면 바다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가로 안에 바다를 말한다고 써있죠 지금. 바다를 뭐라고 불러요? 공유수면 이렇게 부르시면 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먼저 설명을 듣고 교재를 보시면 돼. 자, 여기 육지가 이렇게 있고 자 서해안 가시면 자 천수만 이렇게 천수만 원래 여기가 바다였어. 바다니까 네 글자로 뭐라고 쓸까? 공유수면이야. 이거를 매립을 해요. 바다를 매립해서 농지로 바꿔. 그러면 여기가 공유수면 매립지가 되는 거지. 매립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 새로운 토지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기면 용도지역부터 지정하거든 1차적으로. 그 지정하려면 입안을 먼저 가서 해야 돼. 여기를 무슨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안을 먼저 세워야 돼. 계획을 세워야 돼. 그 다음에 입안한 내역에 대해서 뭘 해야 될까? 결정을 해줘야 되지 결정권자가. 그리고 고시하면 하나의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거야. 근데 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바다를 매립한 목적. 요 매립한 목적이 예를 들면 가장 대표로 농지를 조성한 농지. 그러니까 여기를 농지를 조성한 자 바다를 매립해서 자 농지로 조성하겠습니다라고 바다를 매립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받을 게 뭐냐면 첫 번째 매립 목적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요걸 보셔야 돼. 여기는 원래 육지였나 바다였나? 여기 육지였지요. 육지니까 용도지역이 있겠지. 용도지역을 봤더니 여기가 농림지역이래. 농림지역.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론. 자 바다를 매립한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이웃하고 있잖아. 붙어있잖아 지금. 그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똑같아 지금.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와. 같으면 바다를 매립한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같으면 이때는 이 두 가지 절차를 생략해도 됩니다라고 법에서 특례를 주는 거예요. 위반할 필요 없다. 결정할 필요 없다. 왜? 똑같으니까 목적이. 이 지역은 그냥 자동적으로 의제가 되는 거야.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본다가 의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위반과 결정한 절차를 없이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본다. 그 본다를 두 글자로 의제라 그래요. 그럼 절차 중에 이 세 가지가 다 생략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만 생략되는 거니까 뭐는 따로 해야 돼요. 네, 고시만 해주면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별도로 뭐는 하여야 한다? 고시는 하여야 한다. 그게 써 있는 게 A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공유수면 일단 밀집 그셨죠? 자 그럼 나머지 제가 읽어볼게요. 자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바다를 매립한 목적이 그런 뜻이에요. 자 매립구역과 이웃하는 용도적인 내용과 밑줄 뭐 하면 같으면 자 이웃하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면 바다를 매립한 목적이 동일하잖아. 같잖아요. 그럼 오른쪽 볼게요. 계속. 자 도시군관리의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이렇게 나와요. 다시 자 도시군관리의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러면 위반이란 절차랑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매립준공구역은 자 매립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의 동그라미 본다. 이 본다를 두 글자로 의제라고 부르시면 돼. 앞으로 공법에서 이 의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자 그럼 지금 어디 몇 가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두 가지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끝에 얘기를 해줘야죠. 고시는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 자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시장으로서는 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뭐 해야 된다? 고시 동그라미 고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지역 농림지역 됐다 라고 고시만 해주면 하나의 용도지역이 지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특례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걸 지정의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정의제 제목처럼 지정의제 이렇게 부르면
요 지정 단계까지는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입안하고 결정까지는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고시는 생략이 안 되기 때문에 고시는 별도로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특례예요. 자, 그러면 케이스가 지금 A번에 있는 케이스는 자, 우리가 바다를 매립한 목적과 이웃하고는 용도적 지정 목적이 같은 경우 배운 거 맞죠? 다른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 다른 경우가 B번이에요, 여러분들. 다르거나 두 개 이상에 걸쳐 있거나 이런 경우를 배우는 게 B번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 B번은 생략 못 해요. 자, 입안 생략 못 하고 결정 생략 못 합니다. 다 거쳐야 됩니다. 그 표현을 원칙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시군관리의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먼저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게 지금 바다를 매립을 했는데 바다를 매립한 목적은 그대로 갈게요. 농지예요. 농지 조성입니다. 그런데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이 농림이 아니라 도시지역이래. 그럼 바다를 매립한 목적과 이웃하고는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B번이에요. 뭐 두 개 이상에 걸쳐 있거나 하나는 농림, 하나는 도시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 이런 질문이 뜨면 여기는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대답하셔야 돼. 절차를 모두 거쳐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B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A번 하나만 의제가 되는 거예요. A번 하나만. 그럼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거기서 키워드는 이 글자. 바다를 매립한 목적과 이웃하고는 용도지 지정 목적이 뭐 할 때만 같을 때만 특례가 인정된다. 의제가 된다. 나머지는 의제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빨라. 둘 다 하지 말고. 그래서 B번 한번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 자,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는 용도지의 내용과 다른 경우라고 써있나요 지금? 다를 수도 있죠. 두 개 이상에 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문이 뜨면 같은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잖아 지금. 그런 경우는 맨 끝에처럼 자, 우리가 도시군관리의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 그럼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 절차를 모두 거쳐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입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도 해야 되고요. 모두 해야 돼요. 고시. 전부 다 거쳐야 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자, A번하고 B번을 구별할 때 자, 우리가 의제되는 경우는 두 가지 다예요. A번만이에요. 그렇지. A번만 의제가 되고 B번은 의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써놓은 거지. 경우의 수를 두 개 다 써놓은 겁니다. 됐고 내려가서 자, 니은번 가볼게요. 자, 니은번은 여러분 용도적 결정 고시 의제예요.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특례거든 지금. 특례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입안하고 결정까지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배운 거예요 지금. 그럼 두 번째 특례는 자, 고시까지 의제된다고 써 있잖아 제목에. 그러면 세 가지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시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래서 제목처럼 자, 결정고시 의제라는 얘기는 고시 단계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세 단계를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안 생략할 수 있다. 결정도 생략할 수 있다. 고시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A번 하나만 할게요. B번 같은 경우는 용도적 보고 오셔야 돼. 그래서 A번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제목을 좀 읽어보면 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박스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전부 다 무슨 지역으로 의제가 되는 거죠?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되는 거예요.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 지역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5개거든 지금. 자, 그러면 그 지역은 별도로 자,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결정, 입안, 결정고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지역이야. 안 해도 한 걸로 본다. 그런 뜻이니까 그 중에서 자, 5군데가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보죠. 다음에 해당되는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법, 국계법. 자,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대상지역이 5군데입니다. 밑에 박스 안에. 자, 그럼 그거 차근차근 하나 5개니까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지역이 뭐라고 써있는지 같이 보세요.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래. 항만구역. 근데 항만구역인데 도시에 연접된 공유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만구역이면 바다지 바다. 큰 무역선, 큰 배 들어오면 항만구역, 조그만 어선 같은 거 들어오면 어항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걸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주니까. 그럼 여기가 항만구역이래, 바다 중에서. 항만법으로 항만구역으로 지정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어촌어항법에 따른 무슨 구역 나오죠? 어항구역이 보일 거예요. 두 번째. 얘네는 원리가 똑같으니까 같이 묶어버려. 그러면 항만구역이 되건 어항구역이 되건 얘네들은 전부 다 바다를 말하는 거야, 바다. 이 바다를 도시역으로 의제시켜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항만구역, 어항구역인데 이 지역이 도시역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이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반드시 도시역에 연접돼 있어야 돼. 전부 다 도시역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럴 때만 이 전체를 도시역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항만구역만 나오면 도시로 의제된다는 X예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 전부 다 무슨 지역일 때? 도시죠. 여기다 형광색 밑줄 놓으세요. 여기다 도시죠. 항만구역에다 체크하지 말고. 그럼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나오면 이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도시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자, 이 항만구역도 마찬가지고 어항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게 연접돼 있을 때 도시역에 연접돼 있다면 해당 항만구역, 어항구역 자체도 같은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역으로 결정되고 시된 걸로 본다. 일체성이라고 하죠. 일체성.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시험에 나오면 틀리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항구역인데 자, 도시역이 아니라 관리지역에 연접돼 있다. 용도지역이. 자, 그럼 해당 지역은 도시역으로 결정되고 시된 걸로 본다. OX, X. 여기를 바꾼다는 얘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키워드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항만구역이 되건 어항구역이 되건 반드시 무슨 지역? 도시역에 연접돼 있을 때만 해당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도시역으로 의제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세 번째 칸으로 가볼까요? 세 번째. 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 이것도 줄이세요. 산계법 이렇게 합니다. 뭐 줄인 건 잘하잖아 우리가. 자, 그러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면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거야. 산업단지. 그중에 오른쪽에 산업단지 준위가 쭉 나오거든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국가산업단지 대표적으로 하나 밑줄만 놓으시면 되죠. 대표성 있는 거. 자, 그러면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했대요. 여기다 산계법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여기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한 겁니다. 국가산업단지 그러면 구미, 창원 여기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여기를 자, 우리가 여기를 일단 산업단지니까 뭐가 먼저 들어와요? 공단이 들어온다고. 대규모 공단이 들어온다는 뜻이야. 산업단지는. 그럼 여기는 공업적으로 일단 개발을 하는 지역이에요. 공업적을 만들어지면 여기서 근로자가 근로자가 살 집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주택, 주거 기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도 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거 기능이 있으면 뭐예요? 생활하려면 상업 기능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자동적으로 상업 기능도 들어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공업 기능 하나만 들어오는 지역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다. 주거 기능 아파트도 지어주고 공단도 만들어주고 상가도 만들어줘. 나머지는 녹지 공간으로 보존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 도시역이에요. 따라서 이 지역은 별도로 도시로 따로 힘들게 결정고시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한 걸로 봅니다. 왜? 자동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이 국가산업단지 등은 자, 국계법상 무슨 지역이 됩니까? 자동적으로 요 지역이 되는 거. 지금 배우는 지역이 빡세는 지역이 다 이 지역으로 되는 거잖아요.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까지 한 것으로 본다. 본달 두 글자로 의제. 그냥 놔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 의제가 되니까. 무슨 지역 됩니까? 그럼 도시역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다만 거기 맨 끝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옆에 가로 열고 하나 써놔요. 농공단지. 자, 농공단지 X 이렇게. 여기는 의제가 안 돼요. 농공단지는. 여러분 농공단지가 뭐냐면 농공단지가 대표적인 게 자, 우리가 주문진이 있어요. 자, 주문진 동해안.
오징어를 많이 잡아. 그럼 여기서 오징어를 그대로 가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가공 처리한 다음에 판매한다. 그럼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가공시설, 가공하는 공장이 필요한가 필요 없나? 필요해요. 그게 농공단지야 거기가. 농촌지에 가면 공단 2개, 공장 2~3개 있다고. 가공 포장하는 공장이 필요해요. 자, 그거를 우리가 농공단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는 주상공록이 자 만들어질 만큼 그렇게 큰 규모의 조그만 규모니까 도식으로 의지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자 요거 나오면 농촌지역에 공단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대답하셔야 돼. 그래서 산업단지 중에서 규모가 좀 큰 거 3개만 된다는 뜻이에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지방 우리가 도시첨단까지만. 그 농공단지는 공장 2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규모이기 때문에 도시로 될 수가 없어. 자, 도시로 의지되지 않는다. 키워드고. 자, 오른쪽 가서 4번째 지역 가볼게요. 4번째가 택지개발지구 밑줄. 택지개발지구. 여러분 택지개발지구가 나오면 최근에는 많이 외곽을 개발하지 않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여기 택지개발지구 많이 개발했거든요. 택지개발지구. 자, 그럼 택지로 개발한다는 얘기는 택지에 동그라미 치면 돼. 여기서 말하는 택지의 기능이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짓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녹지공원으로 보존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지역은 주상공록이 다 모이는 지역 맞죠? 그러면 이 주상공록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가 도시지역이야. 그럼 이 지역은 그냥 놔둬도 무슨 지역이 돼? 도시지역이 되는 거지. 뭐 힘들게 지정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택지개발지구는 전부 다 도시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리세요 그냥. 따라서 자 여러분들이 무슨 택지개발지구에 그러면 앞에 이름 나와. 어디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나온다고. 나오면 요거는 버리고 택지개발지구 요것만 딱 뽑아서 무슨 지역으로 개발한다. 도시지역으로. 왜냐면 주거기능 들어가죠. 주택 짓죠.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짓거든요. 나머지는 녹지공원으로 보존한답니다. 그럼 이 택지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도시로 개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의제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예조항 같은 게 아예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디는 택지 개발 지구는 무슨 지역으로 도시로 결정되고 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5번째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가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우리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여기를 말하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삼척이 있다. 강원도. 그럼 강원도 삼척이 원자력발전소 유치한대. 그럼 원자력발전소가 이렇게 들어오면 국가가 여기 지원해줘요 안 해줘요? 몇 천억씩 지원해줍니다.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금 갖고. 그럼 여기 원자력발전소 들어오면 여기에 공업기능 하나만 들어오나 여러분들? 아니에요. 배후단지가 조성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녹지 공간 딱 만들어주고 뒤에 주거기능도 만들고 상업기능도 만들어줘요. 이렇게 업무기능도 만들어주고. 그럼 이 지역 전체가 개발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여기도 주거기능 들어오고 주택 지어주고 상업기능 만들어주고 공업기능 만들어주고 녹지공간 보존하게 조성해주면 이 지역 자체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주상공록이 만들어지면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이 되는 거니까 그냥 놔둬도 된다. 자동 의제가 되는 지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거기 보시면 자 거기 가로 안에 있는 걸 보세요. 수력발전소. 자 가로 열고 수력발전소 나오죠. 수력발전소는 소양댐. 거기 가보면 사람 많아요 없어요? 없으면 탈락이지 뭐. 도시지역이 되려면 일단 사람이 많아야 돼. 그래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어야 돼. 따라서 자 여기서 여기다 형광색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중에서 어디는 의제되지 않는다? 수력발전소는 의제되지 않는다. 요거 나오면 의제된다라고 나오면 X 하시면 돼. 사람 없잖아 거기. 썰렁하단 말이야. 근데 일단 도시지역의 가장 기본은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 이 5군데 지역은 다 사람이 많은 지역이야. 사람이 많이 몰리고 건물도 많은 지역. 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따라 국계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서 자 해당 지역 지구 등을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국계법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무슨 지역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어 구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군데 지역에 지금 자 그 5군데니까 오지선다죠.
오지선다니까 나올 수 있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호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자, 의제되는 지역까지 봤고, 내려가시면 2번에 자, 용도직의 종류 나와요. 종류. 종류는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잠깐 휴식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